한미약품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6강.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왜 다를까? 금융수익, 금융원가까지 내려가 보자. 5강에선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숫자를 보면서 단순히 본업이 갑자기 2배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 의약품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기술 수출 관련 수익이 실적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영업이익까지 잘 벌었는데 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다른 숫자가 나올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영업이익 아래에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볼 것이 금융수익, 그리고 금융원가입니다. 영업이익은 끝이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를 다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5강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본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외화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업 외의 금융활동에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아래에 금융수익과 금융원가가 나타납니다. 금융수익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금융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 놓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화와 관련된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융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약을 팔아서 번 돈은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고 보유한 돈이나 금융자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금융수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원가는 무엇일까요? 반대입니다. 금융활동 때문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 비용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겠습니다. 빌린 돈 자체가 바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자가 회사의 이익을 깎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이 좋다고 바로 끝내면 안 됩니다. 차입금은 얼마나 있는가? 이자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자로 300억 원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1,000억 원이 그대로 주주의 몫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아래 단계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현금이 아주 많은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업에서 번 영업이익에 금융수익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반기보고서의 연결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은 약 1,847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아래에는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반영한 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세금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35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약 1,847억 원, 당기순이익 약 1,352억 원, 같지 않습니다. 차이는 대략 495억 원 정도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재무제표 공부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847억 원인데 순이익은 1,352억 원이니까 회사가 본업에서 번 돈 중 495억 원을 잃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 아래에는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수익이 더해질 수도 있고 금융원가가 빠질 수도 있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법인세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원가가 많으면 무조건 나쁜 회사일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회사가 돈을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하겠습니다. 그 공장이 완성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차입은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에서 계속 현금이 부족해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고 이자 비용까지 계속 증가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빚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왜 빌렸는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한미약품에서는 무엇을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한미약품은 연구개발이 중요한 제약회사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도 필요하고 시설 투자도 필요하고 임상시험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중에 한미약품의 부채와 차입금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차입금이 많다, 차입금이 적다 이렇게 끝내지 않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현금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 부담이 이익을 얼마나 깎고 있는지를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 투자는 가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은 항상 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업이익 아래에서 큰 금융수익이나 기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인데 본업 밖에서 큰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익이 반영되면 세금을 내고도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크다 또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작다. 이 사실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왜 순이익이 더 컸을까? 왜 더 작았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투자자는 영업이익을 먼저 봐야 할까? 순이익을 먼저 봐야 할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업 경쟁력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손익계산서를 영업이익까지 먼저 내려오는 습관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가? 매출 총이익이 좋아지는가? 판관비를 감당하고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 아래로 내려갑니다.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법인세, 그리고 단기순이익. 이 순서로 보면 순이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한미약품의 2026년 상반기도 같은 방법으로 봅니다. 앞에서 배운 것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2026년 상반기에 매출 약 8,6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847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352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 3개를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왜 증가했는가? 영업이익이 왜 크게 증가했는가? 기술 수출 수익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계속 연결합니다. 이것이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6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영업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이익은 아닙니다. 둘째, 영업이익 아래에는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등이 있습니다. 셋째, 대표적인 금융수익에는 이자수익 등이 있고 대표적인 금융원가에는 이자 비용 등이 있습니다. 넷째, 한미약품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약 1,847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352억 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다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숫자를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이유를 찾아가는 공부입니다. 다음 7강에서는 영업이익 아래에 있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손익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반복되는 이익과 일시적인 이익을 왜 구분해야 하는지, 한미약품의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7강.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는 무엇일까? 영업이익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6강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왜 서로 다른지 공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사의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본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예금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받기도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아래에는 여러 항목이 추가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금융수익, 그리고 금융원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수익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수익은 쉽게 말하면 회사가 금융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 수익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운용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외환 관련 이익이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이익 등이 금융수익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금융수익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번 본업의 이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미약품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의약품을 판매해서 발생한 이익과 보유한 자금에서 이자를 받아 발생한 수익은 같은 돈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는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금융원가입니다. 금융원가는 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활동 때문에 회사가 부담한 비용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자 비용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이 금융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수익은 금융활동으로 들어온 돈, 금융원가는 금융활동으로 나간 비용,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연결손익계산서 기준으로 2024년 금융수익은 약 122억 원, 금융원가는 약 311억 원입니다. 금융수익보다 금융원가가 더 컸습니다. 단순히 두 항목만 비교하면 금융수익 122억 원에서 금융원가 311억 원을 빼면 약 마이너스 189억 원입니다. 즉, 이 두 항목만 놓고 보면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금융수익은 약 121억 원, 금융원가는 약 170억 원입니다. 두 항목의 차이는 약 마이너스 49억 원입니다. 여전히 금융원가가 금융수익보다 많지만 2024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숫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융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22억 원, 2025년 121억 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융원가는 311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금융 부분에서 이익을 깎아먹는 정도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1분기를 보겠습니다. 금융수익은 약 28억 원, 금융원가는 약 34억 원입니다. 차이는 약 마이너스 6억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1분기 숫자입니다. 연간 숫자와 1분기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간 실적은 1년의 결과이고 분기 실적은 석 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이번 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를 왜 볼까요? 첫 번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왜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본업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도 금융원가가 지나치게 크면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영업이익보다 세전이익이 좋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의 자금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원가가 지속적으로 크다면 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많은 것인지, 어떤 금융비용이 발생했는지, 일시적인 것인지, 반복되는 것인지 주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업의 실력과 본업 밖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본업이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순이익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금융수익이나 기타 수익 같은 본업 밖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여기까지 먼저 확인하고 그 아래에 있는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그리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까지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봐야 합니다. 한미약품을 공부하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순이익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그 이익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약품처럼 기존 의약품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기술 수출이 중요한 기업은 각각의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익과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 등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둘째, 금융원가는 이자 비용 등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셋째, 한미약품의 화면상 연결 기준 금융원가는 2024년 약 311억 원에서 2025년 약 17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넷째, 영업이익이 같더라도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에 따라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자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이제 손익계산서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매출에서 시작해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아래에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가 추가로 영향을 줍니다. 다음 8강에서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약품의 영업이익 아래에서 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8강.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무엇일까? 영업이익 아래의 또 다른 변수를 읽자 7강에서는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를 공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사의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그대로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아래에는 금융수익, 금융원가, 그리고 오늘 공부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같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보면서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수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수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회사의 이익을 더해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타 비용은 본업의 영업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수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투자자는 왜 발생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2024년 기타 수익은 약 197억 원, 기타 비용은 약 457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두 항목의 차이를 계산하면 197억 원에서 457억 원을 빼서 약 마이너스 260억 원입니다. 즉, 기타 수익보다 기타 비용이 더 컸습니다. 이 두 항목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 아래에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을 보겠습니다. 기타 수익은 약 158억 원, 기타 비용은 약 551억 원입니다. 차이는 약 마이너스 393억 원입니다. 2024년보다 기타 비용과 기타 수익의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기타 비용이 551억 원이나 발생했을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까? 아니면 특정 사건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비용일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를 보겠습니다. 기타 수익은 약 115억 원, 기타 비용은 약 92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기타 수익이 기타 비용보다 약 23억 원 많습니다. 즉, 이 두 항목만 단순 비교하면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 아래에서 약 23억 원의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숫자는 연간이고 2026년 숫자는 1분기 실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551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환과 관련된 손익이 해당 항목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손상이나 평가와 관련된 비용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단순히 증권사 앱에 표시된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의 주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를 한 단계 깊게 읽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비용이 갑자기 500억 원 발생했습니다.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순이익만 보면 회사의 사업이 나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업의 영업이익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일회성 기타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본업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떤 자산을 처분하면서 큰 기타 수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만 보면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이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반복되는 이익인지 아니면 일회성 이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을 분석할 때도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은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기존 의약품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가 앞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해서 그 숫자 하나만 보고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변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을 먼저 보고 그 아래에서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 각각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미약품 2025년 숫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578억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수익 약 121억 원이 플러스되고 금융원가 약 170억 원이 마이너스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 약 158억 원이 플러스되고 기타 비용 약 551억 원이 마이너스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2,578억 원, 여기에 금융수익 121억 원을 더합니다. 그리고 금융원가 170억 원을 뺍니다. 기타 수익 158억 원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 551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대략 2,13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화면의 2025년 세전계속사업이익은 약 2,135억 원입니다. 표시 단위와 반올림, 세부 항목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억 원 정도의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약 2,578억 원에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거치면서 세전계속사업이익이 약 2,13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아래에서 여러 수익과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숫자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등이 등장합니다. 이 항목들을 이해하면 순이익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그 이유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타 수익은 본업 이외에서 발생해 이익을 증가시키는 여러 수익입니다. 둘째, 기타 비용은 본업의 영업비용 이외에서 발생해 이익을 감소시키는 여러 비용입니다. 셋째, 한미약품은 화면상 연결 기준으로 2025년 기타 수익 약 158억 원, 기타 비용 약 551억 원이었습니다. 기타 비용이 더 컸습니다. 넷째,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숫자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주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손익인가 아니면 일회성 손익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위에서 아래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그리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까지 왔습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법인세 비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전이익에서 당기순이익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구강. 법인세 비용은 무엇일까? 세전이익에서 당기순이익까지 연결해보자. 8강에서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거의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등이 반영되면 세전 계속 사업이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면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항목 법인세 비용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까지 반영하면 마침내 당기순이익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에서 시작해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까지 한 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벌면 그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세전이익 곱하기 세율, 이렇게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연법인세 같은 항목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세전이익에서 세금의 영향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으로 내려간다. 이 흐름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입니다. 2024년 세전계속사업이익은 약 1,713억 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약 308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1,404억 원입니다. 숫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전계속사업이익 1,713억 원,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약 308억 원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 약 1,404억 원으로 내려옵니다. 반올림이나 세부 회계 처리 때문에 단순 뺄셈과 약간의 차이가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것입니다.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2025년을 보겠습니다. 세전계속사업이익은 약 2,135억 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약 2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약 1,871억 원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세전계속사업이익은 1,713억 원에서 2,13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22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비용은 308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오히려 약 45억 원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1,404억 원에서 1,87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67억 원 증가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전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법인세 비용도 반드시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상 이익과 실제로 세법에 따라 계산되는 과세소득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세무조정, 이연법인세, 과거에 발생한 세금 관련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이 크기 때문에 연구개발 관련 세제 효과 등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한미약품의 법인세 비용이 달라졌는지는 재무제표 주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고 연구개발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숫자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주석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이제 2026년 1분기를 보겠습니다. 세전계속사업이익은 약 554억 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약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약 511억 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해
당기순이익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연간 실적이고 2026년 숫자는 1분기 실적입니다. 따라서 절대 금액을 놓고 2026년 이익이 줄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간은 연간끼리, 분기는 같은 분기끼리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법인세 비용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회사가 세전까지 많은 이익을 냈는데 당기순이익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크게 감소했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용이 컸는지, 중단 영업 손익 등이 있었는지,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 비용이 매년 비슷한 흐름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해에 갑자기 법인세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했다면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한 해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회사의 본업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금 효과 때문에 순이익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크게 변했다면 영업이익부터 다시 올라가서 어디에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함께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은 거의 그대로인데 순이익만 갑자기 2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금융수익 때문인가? 기타 수익 때문인가? 법인세 효과 때문인가? 자산을 처분했는가?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는가? 반대로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금융원가,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등에서 무엇이 이익을 깎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2025년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1조 5,475억 원, 영업이익은 약 2,578억 원, 세전 계속 사업이익은 약 2,135억 원, 법인세 비용은 약 263억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약 1,871억 원입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을 공부할 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미약품의 이익을 볼 때 기존 의약품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이익과 기술 수출과 관련된 영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당기순이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의약품 판매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요인이 매출에 들어왔는지, 어떤 요인이 영업이익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영업이익 아래에서는 어떤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2026년 2분기 실적에서는 이 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의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급증을 볼 때는 단순히 본업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술 수출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의약품 사업의 성장과 기술 수출에서 발생한 성과는 둘 다 기업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익의 반복 가능성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세금 관련 비용입니다. 둘째, 한미약품의 2025년 세전 계속사업이익은 약 2,135억 원, 법인세 비용은 약 263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871억 원입니다. 셋째, 세전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법인세 비용이 반드시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법인세 비용이 크게 변하면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재무제표 주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자는 당기순이익만 보지 말고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까지 어떤 항목을 거쳐서 최종 이익이 만들어졌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가장 위에 있는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당기순이익까지 거의 모두 연결했습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한미약품 손익계산서를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읽는 방법을 실제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10강. 손익계산서 완전 정리.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한 번에 읽어보자. 9강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가장 위에 있는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당기순이익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처음 열었을 때 어디부터 보고 무엇을 비교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결국 회사가 얼마를 팔았고 그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고 마지막에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미약품의 화면상 연결 기준으로 2024년 매출액은 약 1조 4,955억 원, 2025년은 약 1조 5,470억 원입니다. 약 5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약 3.5%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더 많이 팔고 있는가? 한미약품은 2025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많이 팔았는데 얼마나 남겼을까? 두 번째는 매출 원가입니다. 2024년 매출 원가는 약 6,780억 원, 2025년은 약 6,631억 원입니다.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오히려 약 154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남는 매출 총이익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매출 총이익입니다. 2024년 약 8,170억 원, 2025년 약 8,844억 원, 약 674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8.2%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약 3.5%인데 매출 총이익은 약 8.2%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매출보다 매출 총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회사는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도 해야 하고 직원 급여도 지급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입니다. 네 번째, 2024년 판관비는 약 6,009억 원, 2025년은 약 6,266억 원입니다. 약 257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4.3%입니다. 여기서 비교가 중요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약 674억 원 증가했습니다. 판관비는 약 257억 원 증가했습니다. 즉, 매출 총이익이 늘어난 폭이 판관비가 늘어난 폭보다 컸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좋아질까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이익. 2024년 영업이익은 약 2,162억 원, 2025년은 약 2,578억 원, 약 416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19.3%입니다. 매출은 약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약 19.3%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매출만 늘린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훨씬 빠르게 늘렸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산해보면 2025년 약 16.7% 수준입니다. 회사의 본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6강부터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영업이익 아래에는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2025년을 보겠습니다. 금융수익은 약 121억 원, 금융원가는 약 170억 원, 기타 수익은 약 158억 원, 기타 비용은 약 551억 원입니다. 이 항목들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약 2,578억 원에서 세전계속사업이익 약 2,130억 원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습관이 생깁니다. 순이익이 변하면 무조건 회사가 좋아졌다 또는 회사가 나빠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변했는가? 금융손익 때문인가? 기타 손익 때문인가? 세금 때문인가? 일회성 요인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보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법인세 비용입니다. 2025년 세전계속사업이익은 약 2,135억 원,
법인세 비용은 약 263억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약 1,871억 원입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약 1,404억 원, 2025년은 약 1,871억 원, 약 467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 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미약품은 매출액 약 1조 5,470억 원,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 약 8,844억 원,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고 영업이익 약 2,578억 원, 그 아래에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반영되면서 세전 계속사업이익 약 2,130억 원,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반영해서 최종 당기순이익 약 1,871억 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의 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미약품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을 분석할 때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은 이익의 질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존 의약품 판매가 좋아져서 증가한 것인가? 비용 효율성이 좋아진 것인가? 신제품이 성장한 것인가? 아니면 기술 수출과 관련된 수익이 크게 반영된 것인가? 이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2분기 한미약품을 볼 때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공시정보에서는 2026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약 29.3%, 영업이익 증가율은 약 116.9%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매출도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강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급증에는 기술 수출료의 영향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했으니 기존 의약품 사업의 수익성이 2배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술 수출은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연구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외부 기업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수출료를 일회성이니까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반대로 기술 수출료가 포함된 높은 영업이익을 매 분기 반복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이익처럼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기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익,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 수출에서 만들어지는 이익,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바로 한미약품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이제 투자자가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5가지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는가? 네 번째,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가?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이익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이익인가? 이 5가지 질문을 습관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10강까지 공부하면서 우리는 한미약품 손익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따로따로 보였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매출에서 시작한 돈이 여러 비용과 수익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순이익으로 남았는가. 손익계산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마지막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읽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10강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11강부터는 손익계산서를 넘어 한미약품의 재무상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벌고 조달한 돈으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주의 몫인 자본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통해 하나씩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